제가 6살 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때 발레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날 발레 학원에서 투스텝이라고 이렇게 폴딱폴딱 뛰는 쉬운 동작을 하나를 배웠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걸 다 성공을 하는데 저만 학원에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창피했는지 그날 집에 와서 막 밤 12시까지 발레복을 안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면서 연습을 했대요. 되게 비범하죠? 6살짜리 아이가 뭐가 될 아이 같죠? 그래서 그 결과는 저는 끝까지 투스텝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발레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저희 엄마는 다음 달 발레 학원 등록을 포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는 너무 포기하지 말자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젊은이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되게 젊음에 대한 예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크고 작은 포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많은데,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서 제가 얻은 크고 작은 것들을 포기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한때 미술 작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인상파 작품들도 좋고 현대미술품들도 좋고. 그래서 저는 미술사를 전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순간 저는 나의 부전공이 되니까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강요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교수님은 저에게 C학점을 마구 뿌리시기 시작했고 저의 성적표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저는 또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성적 따위에 굴복하는 게 과연 젊음에 대한 예의인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패기 넘치게 성격 포기를 했죠. 처음에는 이 남들 다 하는 미술사 전공도 못하는 멍청한 놈 이렇게 자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미술관에 가는 게 재밌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미술관에 가면 그게 점수로만 보이고 성적으로만 보이고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다시 저는 미술을 그냥 즐기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한때 불면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왜 힘들었냐면 그냥 잠이 안 와서 뿐만이 아니라 되게 강박관념에 또 시달렸어요. 남들은 건실한 젊은이라면 아침형 인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신문도 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자책을 했죠. 너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일본의 유명 작가인 요시모토 바나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찍 자는 사람은 항상 밤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밤을 새는 사람들에게 밤은 엄청나게 길다.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아침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격 포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빨간 부분이 남들이 보통 자는 시간이라고 치면 7시에 일어나요. 저는 아침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빨간 부분이 그냥 뒤로만 옮겨갔을 뿐이었어요. 대신 저 노란 부분을 전 새로 얻게 된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는 없는 밤만의 감성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새벽에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화 말고 저의 그 인생의 영화인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는 영화를 얻게 됐고 그리고 그때 새벽 2시인가 라디오에서 재즈 프로그램을 하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연히 듣게 되면서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낮에는 좀 감성이 메마른 사람인데 밤에 막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일기도 쓰고 막 그러면서 저와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만큼 저는 아침에 없던 밤만의 감성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아침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일찍 일어나는 새는 밤이 없잖아요. 저는 늦게 자는 새니까 밤을 얻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젊은 사업가의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정말 부끄럽지만 김밥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집에서 싸먹던 김밥 레시피가 있었는데 이게 전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다 사먹어서 제가 백만장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한 명이랑 저희 킬링 아이템들을 들고 여의도로 무작정 나갔어요. 일단 김밥을 손에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케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저런 좀 거지 같은 박스 하나에 A4 용지에 김밥이라고 썼는데 저희 집이 용인인데 여의도까지 가니까 다 구겨졌어요. 저렇게 간판이랑. 그다음 저 국물이 질질 새가지고 저 절대 김밥 10줄을 싸갔는데
가다가 새벽 일찍 가야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한 개를 제가 먹어서 을 가지고 갔어요. 이런 저희의 엄청난 노력 끝에 결과는 당연히 영주를 팔았고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다가 또 엄청난 고민 끝에 본격 포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당연히 실패할 거를 나만 몰랐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먹는 것 장사는 신뢰가 우선인데 이렇게 거지처럼 들고 갔으니까 당연히 안 팔릴 거였고 또 사업은 오랜 조사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 그냥 오기와 패기로만 나갔으니까 당연히 실패할 거였고 셋째로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말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들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와 패기로만 달려올 때는 보이지 않던 잘못된 길이 포기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로 얼만큼 어떻게 잘못 왔는지가 보였던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 굳이 도전할 이유가 없다면 제 미술사 전공처럼요. 아니면 포기한 만큼 얻어지는 다른 것이 있다면 밤이나 아침처럼 그리고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실패를 겪고 있다면 그 망한 김밥처럼 그때는 포기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포기도 참 힘들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실패의 일종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나름 얻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만큼 현명한 포기도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현명한 포기를요. 감사합니다.